어머님, 이거 뭐 하시는 거예요? 아휴, 손이 너무 시려서 그냥 장갑 끼고 좀 비벼보고 있었지. 그 장면을 옆에서 본 손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그거 진짜 몸에 좋은 거예요. 요즘 그거 혈액순환 장갑 마사지라고 SNS에도 올라와요. 놀랍지 않으세요? 그냥 손이 시려워서 낀 비닐 장갑 하나. 그 안에 숨겨진 놀라운 건강 비밀이 있다는 사실. 특별한 약도 비싼 의료기기도 필요 없습니다. 비닐 장갑 한 켤레와 손의 움직임만으로 우리 몸 곳곳에 혈액이 돌고 따뜻함이 퍼지고 지나가던 저림이나 통증이 서서히 누그러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오디오북에서는 바로 그 비닐 장갑 마사지법에 대해 깊이 있게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단순한 방법 같지만 왜 노년의 건강을 지키는데 효과적인 이유를 과학적으로 설명드릴 겁니다. 왜 하필 비닐 장갑일까요? 손은 우리 몸에서 혈관과 신경이 가장 많이 모여 있는 부위 중 하나입니다. 특히 손끝, 손바닥, 손등에는 신경말단과 말초혈관이 촘촘히 퍼져 있어 이 부분의 혈류가 좋아지면 전신 순환이 함께 개선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손이 차고 손끝이 저리며 손이 자주 붓고 손에 쥐가 나거나 감각이 둔해지는 이유는 바로 이 말초혈류의 저하 때문입니다. 비닐 장갑을 끼는 순간 손에서 발생하는 자연 체온이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갇히게 되죠. 마치 손 안에 온열 찜질실을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손가락을 움직이면 열압박 운동, 혈액순환 극대화라는 놀라운 효과가 만들어집니다. 이것은 간접 온열요법입니다. 비닐 장갑은 단순한 생활용품이지만 온열요법 관점에서 보면 열을 보존하는 얇은 보호막입니다. 온열요법은 말초혈관 확장, 조직 대사 촉진, 혈행, 내산소 운반 향상, 통증 감소, 신경 민감도 회복에 탁월한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여러 의학 연구에서도 입증되어 있습니다. 특히 손목 터널 증후군이나 관절염 초기 증상처럼 손마디나 손바닥에 저림이 자주 발생하는 분들에게 비닐 장갑을 활용한 손가락 마사지 온열요법은 큰 도움이 됩니다. 준비물은 단 3가지. 1점 일반판 켤레. 2. 손에 바를 보습 크림 핸드크림, 바세린 모두 가능. 3점 따뜻한 의자나 이불 속 활동하기 편안한 공간이면 충분. 1단계 손 마사지 루틴 기초편. 1점 비닐 장갑을 끼기 전에 손에 크림을 바릅니다. 피부를 부드럽게 하고 장갑 속 열기를 보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2. 장갑을 끼고 손을 가볍게 비빕니다. 손바닥과 손등이 따뜻해지는데 약 12분 소요됩니다. 3. 손가락 마디를 하나씩 꺾고 늘려줍니다. 엄지부터 새끼손가락까지 한 마디씩 눌렀다 펴기를 반복하세요. 손가락을 쥐었다 폈다 10회 반복합니다. 장갑 속에서 흐르는 열과 움직임이 순환을 돕습니다. 5. 손바닥을 주먹으로 꾹꾹 누르며 자극합니다. 지압 효과로 긴장된 근육을 이완시킵니다. 이 동작을 약 5분 반복해 보세요. 따뜻함, 가벼움, 손끝의 감각 회복이 서서히 찾아오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실제 사례 김화자 어르신 강원도 춘천 12세. 김 어르신은 매일 아침 손이 저려서 이불 속에서 손을 비비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나이 들면 손이 이렇게 시린가 싶었어요. 정말 살 얼음 위에 올려둔 느낌처럼 시려요. 그런데 어느 날 손녀가 비닐 장갑을 끼고 핸드크림을 바르며 손을 마사지하는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따라 해봤는데 어머, 3일쯤 지나니까 아침에 손이 안 시린 거예요. 저리던 것도 덜하고요. 지금은 매일 아침 TV를 보며 10분씩 비닐 장갑 마사지를 하는 게 김 어르신의 아침 루틴이 됐습니다. 손끝의 따뜻함이 몸 전체를 바꿉니다. 비닐 장갑 하나로 바뀌는 건강. 이건 단순한 생활 팁이 아니라 당신의 말초혈관, 혈류, 감각신경을 살리는 습관입니다. 한 푼도 들지 않고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고 누구나 실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보다 더 좋은 노년 건강 루틴은
흔치 않습니다. 이제 손발 저림, 무릎 냉증, 하체 순환 장애가 있는 분들에게 비닐 하나로 효과를 볼 수 있는 정확한 방법을 소개합니다. 하체가 차가우면 몸 전체가 아픈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발끝이 얼어있는 느낌이에요. 무릎이 시리면 잠도 안 오고 마음까지 쓸쓸해집니다. 혹시 당신도 비슷한 말 하신 적 있나요? 손이 시리다 저림이 온다 통증이 오고 잠을 설치게 된다. 이 연결은 단지 불편하다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면역력 저하, 관절 통증, 수면 장애, 나아가 우울감까지 유발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 손에 비닐 장갑을 끼고 손끝을 자극하는 것만으로도 혈액순환이 개선된다는 이야기를 나눴죠. 그렇다면 비닐 장갑 하나를 손이 아닌 다른 부위에 응용하는 방법, 그 중에서도 무릎과 발, 하체 온열순환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은 따뜻한 이불 아래에서 하루 단 10분만 투자하면 무릎 통증, 발 저림, 다리 근육 긴장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아주 간단하고 강력한 루틴입니다. 1. 비닐 장갑. 왜 발에? 비닐 장갑을 손에 끼는 건 이해하겠는데 그걸 왜 발이나 무릎에 써요? 이 질문은 너무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비닐 장갑은 얇은 비닐막입니다. 몸의 열이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않게 밀봉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따뜻하게 유지하고 싶은 부위는 꼭 손뿐일까요? 발, 무릎, 종아리, 노년의 불편함은 대부분 하체의 혈류 문제에서 시작됩니다. 잠들기 전 다리가 찬 분, 무릎이 시려 잠을 자다 깨는 분, 장시간 앉아 있다 일어날 때 다리가 저린 분, 이런 분들에게 비닐 장갑 활용한 하체 온열법은 별도 장비 없이 누구나 실천 가능한 생활 속 치료법입니다. 이 무릎에 적용하는 방법. 준비물. 깨끗한 비닐 장갑 2장 또는 1회용 랩, 무릎 크림 또는 바디로션, 얇은 수건 1장, 편하게 앉을 수 있는 의자 또는 침대. 방법. 1. 무릎 주변에 크림을 충분히 발라줍니다. 크림은 온열 자극과 피부 보습을 함께 도와줍니다. 이 비닐 장갑을 펴서 무릎 앞쪽을 감싸듯 얹습니다. 비닐로 무릎 앞뒤를 덮고 수건으로 위에서 살짝 눌러주세요. 테이프나 고무줄 없이도 수건으로 살짝 고정 가능합니다. 3. 그 상태에서 5에서 10분 무릎을 천천히 움직입니다. 무릎을 굽혔다, 발끝을 올렸다, 내렸다. 그 작은 움직임 안에 열순환이 활발히 이루어집니다. 이 방법을 저녁 시간 혹은 잠들기 전 하루 1회만 실천해도 무릎의 시림, 뻐근함, 둔한 느낌이 확연히 줄어듭니다. 3. 발과 종아리에 활용하는 방법. 준비물. 비닐 장갑 2장. 얇은 수면 양말 1켤레, 핫팩, 따뜻한 수건 선택. 방법. 1. 깨끗한 발에 크림을 바르고 비닐 장갑을 덮습니다. 비닐을 발바닥과 발등 전체에 감싸듯 덮어주세요. 끈끈이 없이도 양말을 신으면 고정됩니다. 이 비닐 장갑 위에 수면 양말을 신습니다. 내부에 따뜻한 열이 차오릅니다. 보온 밀폐 혈류 자극 3가지 효과가 동시에 발생합니다. 3. 의자에 앉아 발목을 천천히 돌려주세요. 5분간 좌우로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발목을 움직입니다. 족저근 막염, 초기 증상 완화, 발 저림, 차가움 해소, 다리 혈액순환 촉진, 수면의 질 향상, 발이 너무 차가운 분은 비닐을 감싼 후 얇은 핫팩을 수건에 감싸 발등이나 종아리에 5분 정도 올려주세요. 직접 온열기 없이도 찜질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최봉순 어르신 인천 서구 사세. 밤마다 무릎이 시렸어. 자다가 2-3번은 꼭 깨곤 했어요. 추운 날은 발끝까지 저려서 두꺼운 양말 2겹씩 신고도 안 됐죠. 그러다 딸이 건넨 비닐 장갑을 무릎에 대고 그 위에 수건만 덮고 잤던 첫날. 처음엔 장난 같았는데 그날 밤은 처음으로 한 번도 안 깨고 잤어요. 이게 뭐라고 지금은 매일 해요. 내 다리에 따뜻한 방 하나가 생긴 기분이에요.
지금은 최어르신만이 아니라 동네 분들까지 따라하고 있다고 합니다. 비닐은 생활용품 그 이상입니다. 비닐은 밀폐입니다. 밀폐는 체온 유지입니다. 체온 유지는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관은 통증을 줄이고 통증이 줄면 삶이 달라집니다. 비닐 장갑은 약이 아닙니다. 하지만 약보다 먼저 가장 기본인 체온부터 지켜주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그 체온 하나로 우리 몸은 스스로 회복을 시작합니다. 다음에서는 이렇게 따뜻해진 손과 발, 무릎을 지압과 스트레칭으로 연결하여 더 강력한 효과를 얻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따뜻해진 몸을 풀어주는 순환 지압법. 하루 10분씩 했더니 손끝이 따뜻해졌어요. 밤에 무릎 시린 게 덜하니까 잠이 좀 오더라고요. 발이 저릴 때마다 문지르기만 했는데도 효과가 있었어요. 이전 두 편을 따라 하신 분들이라면 이제 몸 안에서 작은 변화가 시작됐다는 걸 느끼셨을 겁니다. 오늘은 그 따뜻함을 지혜롭게 순환시키는 방법, 바로 혈관 자극 지압과 노년 스트레칭을 알려드릴 차례입니다. 온기가 돌기 시작한 곳에 적절한 자극과 움직임을 더하면 혈관은 더 부드러워지고 통증은 줄고 면역력은 올라갑니다. 무작정 누르고 비비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눌러야 하는 곳, 피해야 할 부위, 어떤 순서로 해야 효과적인지까지 이야기해 드릴게요. 1. 손지압 하루 3분. 몸 전체가 따뜻해지는 마법. 손은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릴 정도로 혈관과 신경이 촘촘히 연결된 핵심 부위입니다. 특히 손바닥 중앙과 손가락 관절에는 온몸과 연결된 경혈점이 분포해 있어 이 부위를 자극하면 손끝의 따뜻함이 온몸으로 번지게 됩니다. 방법 1. 손바닥 중앙 노궁혈. 손을 살짝 오므렸을 때 중지 끝이 닿는 지점, 엄지손가락으로 꾹꾹 5초간 누르고 천천히 뗍니다. 5회 반복. 심장혈압 안정, 스트레스 해소 효과. 2점 엄지와 검지 사이 합곡혈. 엄지와 검지가 만나는 부위의 오목한 곳. 반대손 엄지로 꾹 누른 뒤 원을 그리듯 10회 마사지. 혈액순환 개선. 두통 어깨, 결림 완화의 효과. 3. 손끝 지압. 각 손가락 끝을 엄지와 검지로 잡고 3초간 눌렀다 뗍니다. 10초 이내로 각 손가락을 다 눌러주세요. 말초 신경 자극으로 감각 회복, 순환 촉진. 하루에 한 번 TV 보시며 혹은 아침에 일어나서 진행하시면 좋습니다. 특히 겨울철 손끝이 찬 분들에게 필수입니다. 2. 발지압, 혈액순환의 시작점, 발바닥. 발은 제2의 심장이자 몸 전체 장기의 축소판입니다. 중국 의학에선 발바닥을 지면과 가장 가까운 내 장기라 말합니다. 그만큼 기혈순환의 시작점이란 뜻입니다. 방법 1점 발바닥 중앙용 천열. 발가락을 안으로 구부리면 움푹 들어가는 지점, 엄지손가락이나 지압봉으로 꾹 눌러 5초간 유지. 10회 반복. 전신 피로 회복, 심장과 신장 기능 강화. 2점 발 뒤꿈치 양옆. 앉아서 한쪽 발을 다른 쪽 무릎 위에 올려놓고 뒤꿈치 양옆을 양손으로 감싸듯 꾹 누릅니다. 10초간 지그시 누르며 원을 그리듯 마사지. 무릎 종아리 통증 완화, 하체 부종 개선. 3. 발가락 사이 지압. 발가락 사이사이를 손가락으로 비틀듯 주무르세요. 혈관이 좁아진 분들에게 매우 효과적입니다. 특히 밤에 발저림, 냉증, 부종이 심한 분들은 잠들기 전 침대에서 이 동작 5분만 하셔도 훨씬 편안하게 잠드실 수 있습니다. 3. 무릎 종아리 스트레칭. 지압 후엔 흘려보내기. 지압으로 혈관을 열었다면 이제는 움직임으로 혈액을 돌게 해야 합니다. 막힌 길을 뚫었으니 물줄기를 흘려보내는 작업이죠. 무릎 스트레칭. 1.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무릎을 펴고 다리 들기. 한쪽 다리를 천천히 들어 올렸다 내리기 10회씩. 허벅지 근력 무릎 관절 운동 효과. 2. 무릎 펴고 발끝 당기기. 발끝을 천천히 몸쪽으로 당겨서 종아리 당김을 느끼세요. 종아리 혈관 자극, 하체 부종 해소의 탁월. 종아리 마사지.
양손으로 종아리 뒤쪽을 감싸듯 쓸어 올립니다. 발목부터 무릎 아래까지 10회 반복. 림프 순환 개선, 혈액 정체 해소. 이 동작들은 지압 직후에 하시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실제 사례 서울 중랑구 11세 김금자 어르신. 전엔 지압이란 걸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냥 발 저리면 비비고 무릎 아프면 참았죠. 하지만 매일 저녁 손 지압, 발 지압, 스트레칭. 이 루틴을 10일간 반복했더니 아침에 발이 덜 저리고 밤에도 덜 깨요. 특히 무릎이 퉁퉁 붓던 게 빠지니까 자꾸 걷고 싶어지더라고요. 그 작은 시작이 지금은 김 어르신의 하루 루틴이 되었습니다. 하루 15분 노년의 혈관을 지키는 골든타임. 지압은 어렵지 않습니다. 의사도 필요 없고 병원도 필요 없습니다. 내 손이 약이 되는 시간, 내 몸을 내가 지켜주는 방법, 그리고 내가 나를 믿어주는 태도. 이 세 가지가 모이면 노년의 건강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다음에서는 이러한 지압과 스트레칭을 더 오래 유지할 수 있는 생활 습관, 특히 잠자리, 체온 관리, 수분 섭취, 운동 루틴까지 연결해서 알려드립니다. 건강 효과를 오래 끌고 가는 노년의 생활 루틴 4가지. 지압만큼 중요한 것들. 지압을 하고 나면 몸이 가벼워집니다. 손끝이 따뜻해지고 발 저림이 덜하고 무릎 통증도 누그러지죠. 하지만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근데 왜 다음날 아침이 되면 다시 차가워질까? 좋아진 것 같다가도 며칠 지나면 또 아프고 반복이에요. 맞습니다. 단발성 지압이나 스트레칭으로는 몸의 뿌리 깊은 불균형까지는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배운 지압, 스트레칭 효과를 오래 유지하기 위한 노년기 필수 생활 루틴 4가지를 정리해 드릴게요. 이 4가지는 특별한 운동도 아니고 비싼 건강식품도 아닙니다. 그저 생활 습관 속에서 바꾸면 달라지는 것들입니다. 루틴 1. 체온 유지를 우선하라. 아무리 좋은 지압도 몸이 차가우면 금방 효과가 사라집니다. 특히 60대 이후부터는 체온이 서서히 낮아지고 혈관 수축으로 인해 말초 부위부터 저림, 통증이 시작됩니다. 실천 방법. 손과 발을 항상 따뜻하게. 외출 시 장갑, 수면 시 양말 필수. 잠들기 30분 전 따뜻한 물에 손발 담그기 조겨. 복부와 허리는 항상 따뜻하게 유지. 얇은 속내의보다 속옷 가벼운 내복이 낫습니다. 배꼽 주변의 핫팩을 하루 20분씩만 대줘도 내장기 순환에 도움. 체온은 면역력과 직결됩니다. 체온이 1도 내려가면 면역력은 30 이상 떨어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온기를 지키는 일은 곧 건강의 기본을 지키는 일입니다. 루틴 2. 수분 섭취를 가볍게 보지 말 것. 물은 많이 마시면 소변만 자주 보게 돼서 귀찮아요. 노년층에서 흔히 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것 때문에 혈액이 끈적해지고 혈류 순환이 막히게 됩니다. 실천 방법. 매일 아침 기상 직후 미지근한 물 1컵. 밤새 응고된 깨우는 역할. 하루 6잔 이상의 물을 자주 소량으로 나눠 마시기.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말고 자주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차가운 물보다 따뜻한 보리차나 생강차 권장. 위장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수분 보충. 특히 지압을 하고 난 미지근한 물 1잔을 마시면 혈액이 순환되며 노폐물이 빠르게 배출됩니다. 몸이 한결 더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루틴 3. 앉는 자세가 혈류를 가른다. 오래 앉아 있는 것이 노년층에게 익숙한 자세지만 앉는 자세는 혈류를 막고 하체 순환을 방해하는 가장 큰 적입니다. 실천 방법. 등을 기대지 않고 허리를 세워 앉 말초신경이 눌리는 것을 방지. 의자에 앉을 때는 무릎보다 엉덩이가 약간 높게 해 혈액이 위로 흐르기 쉬운 자세. 30분마다 한 번씩 자리에서 일어나기. 화장실, 부엌까지 걷는 것만으로도 하체 혈류가 살아납니다. 장시간 같은 자세는 지압으로 풀어놓은 혈관을 다시 조이게 합니다. 움직임이 바로 지압을 유지하는 보약입니다. 루틴 4. 호흡은
모든 순환의 시작점. 숨을 얕게 쉬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나이 들수록 폐활량이 줄어들고 복식 호흡이 아닌 흉식 호흡이 늘어나 가슴만 들썩이는 얕은 호흡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산소 공급 부족, 즉 혈액이 충분히 산소를 머금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실천 방법. 매일 3회 복식 호흡 루틴 실행. 배를 부풀리며 코로 4초간 들이마시고 2초 멈췄다. 입으로 6초간 천천히 내쉬기. 총 5회 반복. 아침, 점심, 저녁 가기를. 지압 후 호흡 깊이를 의식하기. 무릎 지압할 때 숨을 들이마시고 누를 때 내쉬면 훨씬 효과죠. 산소가 풍부하게 돌지 않으며 지압도 스트레칭도 온열요법도 제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호흡이 곧 순환입니다. 실제 사례 부산 사하구 76세 윤태자 어르신. 지압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상하게 효과가 오래 안 가고 다시 아프고. 딸이 알려준 생활 루틴 4가지를 실천한 지 2주. 지금 윤 어르신은 하루 2번 지압에 물 6잔, 30분에 한 번씩 일어서기, 그리고 취침 전 복식 호흡을 실천 중입니다. 이제는 예전보다 덜 지치고 무릎도 덜 붓고 무엇보다 아침에 덜 아파요. 효과는 지압에서 시작되었지만 루틴이 그 효과를 붙잡아 준 것입니다. 지압은 시작일 뿐입니다. 건강은 한순간의 행동보다 반복되는 습관에 달려 있습니다. 손을 따뜻하게, 몸을 자주 움직이게, 물을 천천히 마시고 호흡을 깊게 하세요. 이것이 비닐 장갑 하나보다 훨씬 값지고 병원보다 더 확실한 건강의 루틴 처방전입니다. 다음에서는 노년 건강 루틴을 포기하지 않게 만드는 마음관리 방법, 즉 꾸준히 실천하게 만드는 동기부여 전략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계속하는 힘. 노년 건강 습관을 끝까지 실천하게 만드는 마음관리법. 처음엔 좋았어요. 그런데 며칠 하다 보니 어느새 안 하게 되더라고요. 매일 하겠다고 마음먹었는데 하루 빼먹고 나니까 그다음부터는 계속 미뤘어요. 의욕이 없다기보단 뭘 해도 소용없다는 마음이 자꾸 들어요. 혹시 이런 마음 당신도 겪고 계시진 않나요? 노년 건강관리에서 가장 큰 장애물은 몸보다 마음입니다. 정보는 많고 방법도 쉬워졌지만 왜 우리는 매일 하지 못할까요? 왜 꾸준히 하기가 그렇게 어려울까요? 이 비닐 장갑 지압법, 손발 순환 마사지, 스트레칭과 생활 루틴을 끝까지 실천하게 만드는 가지 심리적 전략을 알려드릴 겁니다. 건강의 진짜 비밀은 꾸준함입니다. 그리고 그 꾸준함은 아주 작고 사소한 마음의 작전에서 시작됩니다. 1. 의욕이 아닌 계획으로 하라. 건강 루틴을 시작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기분 따라, 의욕 따라 움직이는 것. 오늘은 몸이 안 좋았어. 내일은 날이 흐렸어. 기운 날 때 다시 해야지. 이런 생각은 하루, 이틀은 괜찮지만 결국 습관을 무너뜨립니다. 해결법. 의욕이 아니라 계획표로 하세요.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같은 순서로 지압물 1잔, 스트레칭 같은 정해진 루틴을 만드세요. 탁상 달력에 스티커 붙이기, 스마트폰 메모장에 체크 표시 만들기. 시각적으로 보이는 기록은 작은 성취감을 줍니다. 이 점 완벽하게 하려 하지 말고 짧게라도 하라. 노년기에 가장 많이 생기는 마음 중 하나. 오늘은 시간이 부족해서 내일 제대로 하자. 이왕 하는 거 20분 하려고 했는데 5분밖에 시간이 안 되네. 이런 완벽주의가 오히려 실천을 방해합니다. 해결법. 짧게라도 하는 것이 아예 안 하는 것보다 100배 낫습니다. 5분이면 됩니다. 손가락 지압 2분, 발 마사지 3, 이걸로도 충분한 시작입니다. 5분만 해보자. 는 말은 뇌에게 진입장벽을 낮추는 명령어입니다. 시작만 하면 의외로 더 오래 하게 됩니다. 3. 내가 누구를 위해 하는가를 정하라. 습관이 무너지기 쉬운 이유는 목표가 자신에게 너무 막연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건강해지고 싶다. 는 말, 너무 추상적이지 않나요? 해결법. 누구를 위해 건강해질 건지를 정하세요.
손주와 더 오래 놀고 싶은 마음, 자식들에게 걱정 끼치지 않으려는 마음, 친구들과 모임을 빠지지 않기 위한 마음, 누구를 정하며 나의 행동이 더 구체적이고 실천력 있게 바뀝니다. 나는 손주랑 봄나들이 갈 수 있게 무릎 지압을 매일 할 거야. 하루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자, 나만의 건강 루틴 장소를 만들어라. 우리 뇌는 장소를 기억합니다. 습관은 공간과 연결되어야 유지됩니다. 실천 방법. TV 앞에 작은 건강 쿠션 하나 놓기. TV 보기 전 쿠션에 앉으면 자연스럽게 지압 시작. 식탁 의자 옆에 비닐 장갑을 비치. 아침 식사 후 바로 손 마사지 연결. 침대 머리맡에 핫팩, 물병, 수건. 잠들기 전 체온 루틴 실천. 이처럼 눈에 보이는 물건으로 장소에 신호를 심어두면 습관은 저절로 이어집니다. 실제 사례 경기 용인시 3세 이희정 어르신. 저는 뭐든지 작심삼일이었어요. 운동도, 걷기도, 물 마시기도 다요. 하지만 5가지 전략 중 단 하나, 탁상 달력에 스티커 붙이기를 시작했답니다. 작은 동그라미 스티커를 붙이는 재미에 지금은 하루라도 안 하면 허전하다는 말씀. 이젠 남편도 같이 해요. 달력 스티커 붙이는 재미에 경쟁하듯 하거든요. 습관이란 그렇게 시작됩니다. 거창한 동기가 아닌 사소한 계기 하나로 당신의 몸이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무리하며 포기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누구나 중간에 포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다시 돌아오는 힘입니다. 하루 놓쳤다고, 일주일 미뤘다고 절대 당신의 건강이 물거품 되는 건 아닙니다. 오늘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다시 장갑을 끼고 손을 비비고 다리를 쓸어 올리면 됩니다. 지혜로운 노년은 완벽함이 아니라 돌아오는 힘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작은 반복이 당신의 내일을 더 가볍고 따뜻하게 만들 것입니다. 다음에서는 그동안 배운 모든 내용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루틴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이쯤 되면 이런 질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좋은 건 알겠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하루에 다 하죠? 하루가 금방 가는데 지압도 하고, 물도 마시고, 스트레칭도 하고, 뭘 먼저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맞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어디서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까지 알려드린 모든 건강 습관을 하루에 자연스럽게 녹여낼 수 있는 방법을 시간 흐름대로 정리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루에 딱 20분, 지금처럼 일상 속에서 하던 대로 단지 조금 더 의식적으로 순서를 정해서 해보는 것뿐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아침부터 밤까지 하루를 어떻게 보내면 되는지 순서대로 이야기해 드릴게요. 아침지, 눈을 뜨는 순간. 자, 아침입니다. 눈을 뜨셨으면 바로 몸을 일으키지 마시고 침대 위에서 천천히 복식 호흡부터 시작해 보세요. 배에 손을 얹고 코로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가 입으로 천천히 내쉬는 걸 3번만 해보세요. 몸이 덜 놀라고 뇌도 천천히 깨어납니다. 그리고 미지근한 물 1컵 드세요. 찬물 말고 미지근한 물. 밤새 굳었던 혈관이 풀리고 장도 깨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엔 손바닥 지압입니다. 손가락 끝을 하나하나 꾹꾹 눌러보세요. 특히 손바닥 중앙을 3초 정도 눌렀다 떼는 걸 5회 반복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 뇌로 올라가는 혈류가 부드러워지고 아침에 뻣뻣한 몸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이 아침 루틴 단 5분이면 충분합니다. 아침 식사 후 9시쯤 밥을 드시고 잠깐 신문을 펼치셨을 때 그 시간에 발바닥 지압을 하시면 좋습니다. 의자에 앉은 채 한쪽 다리를 다른 무릎 위에 올려놓고 발바닥 중앙 용천혈이라 부르는 부위를 손가락으로 꾹꾹 눌러보세요. 또는 작은 마사지 공으로 발바닥을 굴려도 좋습니다. 이 동작은 아침 발 저림 예방, 심장과 신장의 순환 개선, 무릎 통증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때 물 1컵도 같이 드시면 더 좋습니다. 아침 식후엔 혈당이 높아지는데 미지근한 물 1잔이
혈류를 안정시켜 줍니다. 발 지압 3분, 물 한 잔 1분, 4분 투자로 하루 컨디션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후 2시 졸음 오는 시간, 점심도 드시고 한두 시간 보셨을 시간입니다. 몸이 뻐근해질 무렵이죠. 이때는 무릎 지압과 다리 스트레칭이 필요합니다. 의자에 앉아 무릎 뒤쪽 오금, 즉 접히는 부위를 엄지로 꾹 누르고 천천히 떼는 동작을 5번 반복하세요. 그 다음에 한쪽 다리를 앞으로 쭉 뻗은 상태에서 발끝을 몸쪽으로 당기며 무릎을 펴보세요. 종아리 근육이 당기며 순환이 살아납니다. 이렇게 무릎 지압과 다리 스트레칭까지 하시면 오후 몸살도 막고 저녁 무렵에 무릎 붓기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약 5분, 그 이상의 값진 시간이죠. 저녁 6시, 하루의 마무리를 준비할 때, 식사 후 의자에 앉아 계실 때, 다시 손지압과 발지압을 반복해 주세요. 아침과 똑같이 하지 않아도 됩니다. 발은 발가락 사이를 비틀듯 주무르고 손은 손가락 마디마디를 꾹 눌러주는 것만으로도 말초 순환이 한층 원활해집니다. 저녁 식사 후엔 혈액 점도가 높아지기 쉬운 시간입니다. 이때도 따뜻한 물 한 잔 드시는 걸 잊지 마세요. 잠들기 전까지 남은 시간 몸이 더 이상 차가워지지 않게 하는 게 핵심입니다. 밤 10시 잠들기 직전, 이 시간이 제일 중요합니다. 회복의 시간, 몸이 재생되는 시간입니다. 침대 옆에 비닐 장갑 한 켤레, 따뜻한 수건, 작은 핫팩 하나 두세요. 먼저 손에 비닐 장갑을 끼고 그 위에 따뜻한 수건을 감싸주세요. 그리고 발에는 수면 양말을 신거나 따뜻한 수건을 덮어주세요. 이건 단순한 온열이 아닙니다. 혈액순환을 돕고 수면의 질을 높이는 건강한 루틴입니다. 그 다음 무릎 뒤에 핫팩을 3분간 대보세요. 하루 종일 고생한 관절이 편안해지면서 다음 날 아침 통증이 확연히 줄어듭니다. 마지막으로 잠들기 전 복식 호흡 3번, 그리고 머리 뒤쪽 후두부를 손가락으로 2분간 마사지해 주세요. 이건 수면을 부드럽게 유도해 주는 최고의 마무리입니다. 총 6에서 8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하루를 마치면 하루 전체에서 실제 투자한 시간은 20분도 채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하루가 다음 날 아침을 달라지게 하고 그 아침이 한 달 뒤에 내 몸을 바꾸게 됩니다. 여러분, 건강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비싼 영양제도, 복잡한 기구도, 병원에서 하는 시술도 아닙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썼느냐, 내 몸을 5분이라도 따뜻하게 안아줬느냐, 그것이 진짜 건강을 결정짓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